안녕하세요. 3강의 첫 번째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류 유전학 연구에 대한 것입니다. 인류 유전학은 현재 한국인과 현재 일본인의 유전자 유사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1500년 전에 한반도 고대 국가 주민들 다수의 사람들이 수세기에 걸쳐 열도로 이주해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대 열도 주민은 한반도에서 열도로 이주한 이주민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대 외는 열도로 이주한 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열도에서 분국이나 소국들을 형성하면서 정치적 세력으로 성장해 간 것입니다.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 유전자가 한인인 열도의 정치체들을 한외라고 불러야 하는 근거가 바로 인류 유전학 연구 결과에 있습니다. 먼저 일본 역사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본은 역사 시대 구분을 조몬시대, 야요이시대, 고훈시대로 구분합니다. 야요이시대는 수도작 농경이 시작된 시기로 서기전 2세기 또는 3세기부터 서기 2세기 중반 또는 3세기 초까지를 야요이 시대라고 하고요. 고훈 시대는 고분을 일본말로 고훈이라고 하는데요. 2세기 중반경부터 갑자기 거대한 고분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분 시대라고 합니다. 7세기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조몬시대, 야요이시대, 고훈시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야요이시대는 바로 수도작 농경이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일본의 수도작 농경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한인들에 의해서 전래되었다고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물과 유적과 그런 것들이 다 발견되고 있고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도작 농경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한인들이 큐슈에 정착하면서 큐슈에서부터 일본 열도의 동쪽으로 전파되었다고 전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현재 학계는 야요이 시대의 도레이는 일시적으로 이주한 소수의 인구일 뿐이라고 합니다. 즉 일본 열도의 인구 형성에 영향을 줄 만큼의 그러한 다량의 도레인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소수의 일부 도레인들이 원주민인 조몬인들과 혼혈을 이루면서 그렇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그런 인구 증가 형성을 보였기 때문에 도레인들이 열도의 정치와 문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쿄대학의 하니하라 가즈로의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니하라는 조몬인을 일로했을 때 이주한 도레인의 비율을 추계했습니다. 하니하라는 야요이 시대부터 고훈 시대에 이르기까지 도레인은 조몬인에 비해서 80%, 90%에 이르렀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니하라 자신도 이 결과에 대해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도레인들이 있었다라면서 자신의 연구 결과에 놀라워했습니다. 하니하라의 도레인 추계 연구 결과는 인류 유전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도쿄대학의 인류 유전학자 오모토 게이치는 전 세계 유전자를 25개 집단으로 나눠 계통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과 일본인의 유전자 유사도가 세계에서 최고로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남한과 일본의 역사학계가 한반도에서 열도로 이주한 이주민의 숫자가 별로 많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주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학계의 주장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죠. 다시 말해서 1500년 전에 도레인의 숫자가 별로 많지 않아서 도레인들이 원주민인 조몬인들의 유전자로 흡수가 되었다면 1500년이 흐른 지금은 유전자 유사도가 높게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유전자 유사도가 낮고 서로 멀리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자면 1500년 전에 도레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1500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 영향력이 남아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유전자 유사도가 제일 높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연구인 국립유전학연구소의 사이토 나우야의 연구 결과도 같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유전자 유사도가 제일 높습니다. 고대에 얼마나 많은 한인이 열도로 이주해서 열도 인구를 형성했는지 인류 유전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도로 이주한 한인들이 바로 외인입니다. 생물학적 유전자가 바로 한인이라는 것입니다. 열도로 이주한 한인들은 열도에서 백제 세력, 신라 세력, 가야 세력 등 각각 분국과 소국들을 형성해서 각기 다른 정치 세력으로 형성을 하고 그렇게 성장했다고 보는 것이 인류 유전학 연구 결과와 어울리는 고대 열도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열도외는 한인외, 한인 열도로 이주한 한인인 한외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2021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논문도 같은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이처에 실린 논문은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확산이 청동기 시대 농경의 확산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청동기 농경이 한반도 남부에서 열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청동기 농경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대한해협을 건너 규슈에 먼저 상륙한 뒤에 열도에서 동쪽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고대 한인이고 열도의 외입니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한반도 남부에서 열도로 들어간 겁니다. 이들이 바로 일본서기 신대기에 나타나는 신화 속의 그 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라 출신들이라면 열도에서 신라, 일본어로 시락이라고 불렸을 것이고 백제 출신들이라면 열도에서 백제, 일본어로 구다라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서기에 나오는 신라와 백제는 한반도에 있었던 신라와 백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도에 있었던 신라와 백제라고 봐야 그래야 바로 인류 유전학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백제와 신라는 열도에 있었던 백제와 신라이며 따라서 그와 관련된 기사에 나오는 지명들도 열도에 있었던 지역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일본서기의 내용은 조작이나 날조된 그런 것이 아니라 열도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일본 열도의 고대의 열도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역사서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서기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강의는 인류 유전학에 관해서 인류 유전학으로 본 한일 고대 한일 관계, 계통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요. 인류 유전학 연구 결과를 부정하는 고대 한일 계통 관계를 부정하는 연구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